자, 우리 224페이지 봅시다. 점유보호 청구권. 자, 첫 번째,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법 조문 볼까요?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때, 밑줄. 침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밑줄.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밑에다가 동그라미, 및 또는 아닙니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권 청구권과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항 보면은, 자,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밑줄 그어두시고, 단서조항 보면은, 승계인이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인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보면은 225페이지 봅시다. 2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청구 상대방입니다. 자, 상대방은 침탈자 밑줄하고 가로하시고, 그 포괄 승계인 밑줄하고 가로하시고, 악이 특별 승계인 밑줄하시고 가로하시면 됩니다. 청구 상대방 누구다? 침탈자, 포괄 승계인, 악이 특별 승계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책에 있는 자전거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 절취를 한 겁니다. 절취. 그래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사망했다 합시다. 사망하게 되면은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이 전부 권리 의무를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포괄승계인도 당연히 이 피해자는 침탈자, 즉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은 포괄승계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침탈자라든지 그런 포괄승계라든지. 자, 우리 저에게 이 자전거를 매매했다 합시다. 자, 정의 선이면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특정 승계인이 선이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악인 경우마다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24페이지 다시 204조 보면은 사망 봅시다. 사망. 자,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밑줄,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밑줄 끄시고 1년 동그라미.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침탈 당한 날부터. 자, 225페이지. 자, 상단 보면은 점유 침탈을 봅시다. 자, 점유 침탈이라는 거는 침탈을 당하였어야 한다. 밑줄 그어두시고, 그 두 번째 줄, 강치나 절취를 당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강치, 동그라미, 절취, 동그라미. 강치나 절취에 해당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유실하였거나 사치당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밑줄. 자, 유실, 동그라미, 사치, 동그라미. 유실과 사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상대방 좀 전에 했었고, 자, 3번. 동그라미 3번. 침탈자의 기책사유 의무입니다. 자, 침탈자의 고유가실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권 청구는 침탈자의 고유가실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고유가실을 묻는다는 거.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위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같이 침탈자의 고유가실을 필요하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셔서 밑줄. 두 번째 가 밑줄. 자, 제척기간도 중요합니다.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마다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출소기간이랍니다. 출소기간이다. 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자, 205조 봅시다. 1항.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은 때, 밑줄. 점유 방해를 받은 때, 밑줄.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밑줄.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밑줄. 및 동그라미.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항 보면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밑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참, 방해 제거는 방해가 종료되기 때문에 방해 제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규정은 손해배상의 규정입니다. 손해배상마다 1년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관련입니다. 손해배상. 자, 3번. 공사를 인하여 점유 방해가 받은 경우입니다. 공사. 자, 주의할 점은 공사 착수 1년 경과, 밑줄. 공사 착수 1년 경과, 1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사가 완성한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 1년 전에 뭐 해야 된다? 제거 청구해야 되고,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제거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자, 점유 보전입니다. 206조. 1항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밑줄.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밑줄.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여기까지 밑줄. 자, 또는 동그라미. 또는이죠. 밑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자, 우리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했습니까?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했었죠? 네. 자, 우리 반환 청구할 때만 유의하세요. 반환 청구할 때 2항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마다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한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가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한테 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항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소와 본권에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28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1번. 다음은 점유보조자와 간접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은. 자, 두 번째. 남편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저와 자녀는 모두 간접 점유자이고 점유보조자였죠? 저와 가족은 점유보조자이고 남편이 직접 점유보조자입니다. 틀렸고. 세 번째,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점유보조자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네 번째, 점유 매개 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자신의 점유를 행사해야 된다. 맞죠? 반대 해석하게 되면 뭐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이상의 감정평가사 문제들 전부 다 어떻게 틀리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가 1번과 4번이 같은 정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간접 점유는 대리와 유사하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틀렸죠? 유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31페이지 6번입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라고 했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첫 번째,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선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가 같이 책임입니다. 맞죠? 항상 우리 선의 타주면 뭐다? 악의가 똑같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전부 배상. 두 번째,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는 타주자는 전부 배상해야 된다. 맞죠? 세 번째, 선의 점유여서 과실 수출권이 있다는 과실이 있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 과실이 있으면은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과실일 때는. 부당입 반환은 성립되지 않지만은 과실일 때마다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거 틀렸고. 네 번째, 기계장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실제로 가동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그 기계장치의 사용에 따라 손상된 부품의 교체라든지 수리한 때는 소요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 맞잖아요. 자, 다섯 번째, 점유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여 유익비 여기까지 맞죠? 회복자의 선택조차 맞죠? 여기까지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회복자의 선택조차서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맞는 지문이고. 자, 232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봅시다. 점유자와 회복자 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의 점유자는 점유으로 과실을 취득한다. 맞죠?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에 행사된다. 맞죠?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그 가액의 증가 현저한 뭐예요? 필요비, 유익비예요. 유익비. 예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이죠? 밑하면 틀립니다.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다섯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실된 경우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의사 없는 점유 뭐예요? 타주 점유. 타주 점유는 전부 배상해야 된다죠? 전부 배상해야 된다. 맞죠? 자, 소유권을 봅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도 한 두세 문제는 이상 나옵니다. 네, 문제가 많이 나오죠? 소유권. 소유권은 총설은 넘어가기도 하고, 자, 236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총권도 넘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합니다. 제3절 상린관계부터 봅시다. 241페이지. 자, 우리 상린관계는 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상린관계를 한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 볼 때 상린관계를 준용한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자 상호간, 전세권자 상호간에도 이용됩니다. 토지 이용권자와 사이에서도 준용되며 토지 임대차에도 유추 적용된다. 밑줄 여기까지. 인지사용 청구권입니다. 인지사용. 인지는 인접하고 있는 거죠. 인지사용 청구권. 자, 토지 소유자는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의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거 동그라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자, 2항은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242페이지 생활방해 금지. 또 독일에서는 임니시온이랍니다. 임니시온. 또 안원방해라 하고 생활방해 금지. 자,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즉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다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웃 거주자는 또 이웃 토지자의 통상 이용도에 적당한 것이 되는 보다 이를 인용할 의무, 즉 수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 등 시설권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243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중요합니다.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자,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우리 지역권에서 통행권 있잖아요. 다른 점은 뭐냐, 우리 지역권에서 통행권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지역 통행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주의 통행권은 당사자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마다 보통 보면은 토지 소유자들은 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강제로 뭐 할 수 있다? 요건이 맞으면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통행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 통행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A 토지, B 소유 토지고, 이 공로, 이 도로로 나가려면은 이 A 토지는 다른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B 토지를 거쳐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토지, 이처럼 지역권 설정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마다 이 지역권을 설정해서 통행로를 만들 수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동의 안 해주잖아요. 동의 안 해주면 뒤에 있는 맹지들은 어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B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일정한 공간을마다 통행권을 달라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 토지에 마음대로 어떻게 소를 제기할 수 있냐? 근데 우리 민법 이 규정에 의해서마다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 전문만 읽어보고 판례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219조입니다. 자, 이랑 보면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취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 이 양 보면은 통행권자는 통행 소유자의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판례는 243페이지부터 다 중요합니다. 244페이지까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통행권도 나중에 하긴 하고, 자, 5번 보면은, 자, 245페이지,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어디가 잘 나오냐면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잘 나옵니다. 248페이지. 248페이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자, 첫 번째, 우리 경계표 및 담에 관한 문제 먼저 봅시다. 자, 경계표 담의 설치와 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자, 237조 보면은,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라든지 담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자, 이 양 보면은, 자, 쌍방이,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입니다.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 밑줄. 자, 그러나 측량비용은 가로하시고 밑줄.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입니다. 면적 비례.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에서 부담합니다. 자, 3항 보면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담의 특수 설치권입니다.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다무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공유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여기서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의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일 때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설치자의 것겠죠. 자, 249페이지 제3단 밑줄. 공유를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계라든지 경계표라든지 담, 국어 등은 공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 분할 청구할 수 있냐?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2번 보면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라든지 나무 뿌리 제거권입니다. 자, 1항 봅시다. 240조 1항.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다? 수목을 소유자한테 가지를 제거하라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 자, 2항 보면은 전화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밑줄 전화 청구에 응할 때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응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제거할 수 있지. 처음부터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3항 봅시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뭐다? 그때는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다. 자, 가로 4번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건조 봅시다. 방가로 1번 건물 축조 시 거리를 두어야 할 의무. 자, 242조 봅시다. 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은 경계로부터 반미터 밑줄,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이거 잘 나오는 문제. 경계부터 몇 미터? 반미터. 자, 그렇지만 우리 상업지구는 반미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뭐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은 뭐다? 반미터입니다. 반미터. 자, 2항 보면은, 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변경이나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 못 합니다. 또 건물이 완성돼도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변경, 철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차면시설 의무입니다. 경계로부터 2m 이내, 자, 밑줄하고 2m 동그라미,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의 주택의 내부를 관방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뭘 해야 된다?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가로 3번 지하시설의 경우 두할 거리. 자, 1항 보면은 244조 1항은 분리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분리해서. 자,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뭐다? 경계로부터 2m 이상. 자, 2m 동그라미. 이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저수지라든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뭐다? 경계로부터 그 깊이
반 이상입니다. 반 미터 아니라 반 이상. 그 깊이 반 이상. 저수지를 축조할 때는 저수지 축조할 때마다 그 깊이 반 이상보다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반 이상, 반 미터 아니라 반 이상, 깊이 반 이상입니다. 이거 서로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상린관계 마쳤고, 이제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자, 우리 소유권 취득은, 자, 법률 행위, 즉,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즉, 취득시에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51페이지 보면은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취득시효는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잖아요. 계속되면은 권리를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는 게 뭐냐? 취득시효입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요. 소멸시효고. 자,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자, 두 번째 줄 하다못해 밑줄. 재산권은 물권으로서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되는 지역권이라든지 분묘 기주권은 이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지배 권능이 있는 어업권이라든지 강업권이라든지 무채재산권마다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취득시효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문제 전에 잘 나왔었죠. 자, 14가지를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내 전공, 분명, 지질학임으로 방어와 자보와는 무관하다. 내 전공은 분명, 지질학임으로 강호와 자보와는 무관하다. 자, 내는 그렇죠, 소유권. 자기 소유 부동산도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자, 저는 전세권. 공은 공유지분. 자, 우리 분지, 지지학과 관련 있잖아요. 분지는 두 가지. 분지, 두 가지씩입니다. 다섯 번째, 분묘 기지권. 자, 여섯 번째, 자, 분필 절차를 걸치지 않는 토지 일부도 뭐다? 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필 절차는 토지 일부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은 성명 불상자 소유물. 이름을 모르는 사람, 소유물도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는, 자, 7, 8, 지상권, 지역권, 질은, 질권, 자, 광은, 강호권, 어는 어업권, 11, 어업권, 잡은 잡종재산, 자, 무는 무채재산권, 지적재산권, 얘는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시장권, 우리 하면 무채재산권이라죠. 무채재산권. 이런 것들 전부 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1페이지 보면은 물건의 일부라든지 자기 물건이라든지 자, 가로 3 보면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거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2페이지 보면은 공유집이라든지 전부 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요건입니다. 요건. 자, 245조 1항을 볼까요? 20년간, 자, 1항은 부동산, 우리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경우는 취득시효가. 자,
자, 1항은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고 2항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입니다. 자, 1항부는 20년간 소유사로서 평헌, 우리 소유사는 자주점유죠. 20년간 소유사로서 평헌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마다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자, 2항은 우리 등기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등기 10년간 소유사로서 평헌 공인하게 선의 무과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는 다른 점은 20년간 자주점유, 이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는 10년간 등기한 채, 10년간 등기한 채 자주점유하는가, 10년, 20년 이제는 차이 있고,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는 선의 무과시 요건이 아닙니다. 평헌 공인하게 자주점유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는 평헌 공연, 선의 무과시까지 요건을 삼는다는 거, 선의 무과시까지 그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 자, 252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1번 첫 번째 점 밑줄 점유 시효 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나왔었죠. 자, 이것들은 자주점유 점유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쭉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자, 등기 256페이지, 256페이지 하단에 가로 5번 등기 있죠. 반가로 1번 서설 두 번째까지 밑줄 취득세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등기 한때 비로소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하였다. 즉 취득세는 원시취득입니다. 원래 원시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우리 민법 245조는 등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성질은 원시취득입니다. 취득세 성질은 원시취득입니다. 그렇지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든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는 이번에 취득세가 꼭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앞전에 1월달, 2월달 그 강의 때 제1원칙, 제2원칙, 제3, 제4, 제5원칙까지 잘 알아두시라 했죠. 그래서 제1원칙, 우리 책에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제1원칙은 자,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로 생각하면은 우리 등기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등기를 생각하면은 제1원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제1원칙은 자, 가부 A 토지 우리 점유 개시 하고 자, 20년간 자주점유하고 평헌 공연하게 이처럼 점유했단다면은 이 20년이 되면은 취득세가 완성됩니다. 취득세가 완성됩니다. 자, 등기와 상관하면 안 됩니다. 제1원칙은 취득세가 완성되면은 이 가분보다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합니다. 즉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뭐한다? 상실합니다. 자, 이 때문에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인기 청구를 구할 수 있고, 자, 갑은 누가 점유하기 때문에 을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상당 부당일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일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짓기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 또 이 토지 위에 을이 어떤 공작물을 설치했다. 가설금을 설치했으면 그 철거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1원칙입니다. 자, 제2원칙은 우리 책에 있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봅시다. 258페이지. 자, 반가로 4번. 시효기간 만료 전 동그라미.
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제2원칙은 자, 점유 개시, 의리 때부터 점유해서 자, 이때 되면은 이때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됐습니다. 이때마다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라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자, 몇 년 말씀,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그 3년 이전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매매를 하고 나서 몇 년이 더, 한 3년이 더, 얘가 17년짜리 합시다. 한 3년이 더 있어야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대체적으로 이 갑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이 불법하게 점유한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측량하지 않는 한, 그렇죠? 병이 갑의 토지를 매수해서 측량하지 않는 한 을이 이런 갑의 전 토지보다 불법하게 점유한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서 3년이 지나면은 을은 20년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요. 갑에게,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제2원칙입니다. 이처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으면은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뭘 하지 않는 한 취득시효보다 이러한 효력을, 취득시효 완성을 저지하지 않는 한, 즉, 취득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이러한 소유자를 상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현재 이 취득시효는 누구 소유일 때 취득시효를 완성한 거예요? 병 소유. 그러니까 병에게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운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2원칙 한번 봅시다. 258페이지. 반과 4번 밑줄. 을이 X토지 일부를 19년간 점유하고 있던 중에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X토지 일부인 사실을 병이 모른 채 다시 1년이 지났다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시효를 중단하려면은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라고 부동산 인도 청구서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뭐 한다? 중단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중단행위 하지 않으면 모르면은 나중에 20년 되면 을이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이러한 새로운 소유자가 알지 못했다면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2원칙이고 자, 제3원칙은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257페이지 반가로 3번. 자, 시효기간 만료 후 동그라미. 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자, 시효 취득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 이 제3원칙이 복잡한 법리가 많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점유 개시, 을이 이때부터 점유 개시하고, 자, 20년이 됐습니다. 자, 20년 됐으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잖아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은 갑에게 뭘 해달라요? 소유권 이전되게 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근데 하지 않는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바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병에게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 즉,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 그래서 등기까지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병이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누가? 우리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이 내 부동산에 왜 점유하고 있어? 자, 부동산 인도 청구서를 구합니다. 자, 이때 을이 항변합니다. 나는 너보다 먼저보다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서 완성됐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즉 취득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을은 이 새로운 병 소유자 상대보다 취득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취득서 완성이 됐으면은 자, 누구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갑한테. 근데 갑이 이미 누구한테? 을한테, 병한테 매매이기 때문에 이 달란 거는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이라고, 채권이라고, 채권. 채권일 때 누구하고? 갑.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을은 병에게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서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면은 자, 점유자는 취득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서를 주장할 수 없고. 자, 두 번째. 자, 을과 갑 사이는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갑과 을 간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갑의 책임이 없습니다. 갑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이행불능 상태가 된 거잖아요. 왜? 원래 이 취득서 완성됐으면은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있게 해달라는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행불능 상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행불능이 있다 해서 이 갑이 책임지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가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다시 갑소유로 환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원될 수 있죠. 자, 이때는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취득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이 알면서, 자, 취득서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해버린 겁니다. 갑이 알면서 매매. 자, 알면서 매매했단다면은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져야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알면서 매매했단다면은. 자, 일단 주의할 점. 병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이거는. 불문이다.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알면서 매매하든 병도 알면서 매수했든 간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알면서 매매했다 해서 을은 병에게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자, 병이 적극 가담한 거. 알면서, 갑이 알면서 매매했는데 병이 갑의 배행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적극 가담. 자, 갑이 알면서 매매했잖아요. 이때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은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왜 무효죠? 우리 적극 가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중매매에서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반사회질서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자, 그럼 무효이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이 직접 병한테 소유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고. 갑도 병한테 소유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우리 반사의 질서는 이제 이행했지만 돌려달 수 있다 없다. 불법원이기 때문에 돌려달 수가. 항상 우리 적극 가담하면은 어른 소유권 취득할 때 어떻게 하냐. 항상 대의권 행사. 직접 달라갈 수 있고 갑도 뭐다 달라갈 수 있고 불법원일 때 달라갈 수 있고 어른 누굴 대해서 갑을 대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있기 말소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3원칙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한번 봅시다. 자, 257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밑줄, 세 번째 줄까지.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부터 새로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으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전체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갑이 X 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그 병이 경계 측량을 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X 토지 일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을은 취득시효 기간 만료됐음을 이유로 뭐다?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자, 병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기에 마쳤다 하더라도 뭐다?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손이든 아이든 불문하고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밑줄. 자,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되면은 시효 완성자 을이 병에게 그 취득시효를 대항할 수 없죠? 없습니다.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상실한 것이 아니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될 뿐이다. 따라서 만약 소유권 이전 후 갑에게 복귀된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라든지 해제라든지 취소가 되면은 다시 갑한테로 소유권이 복귀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네 번째 밑줄. 제3자 병이 갑을 상속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병에게 직접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병의 소유권 취득한 거는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뭐다 취득한 거예요. 상속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면은 소유자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으로서 뭐다? 갑을 상속으로서 취득한 경우는 소유자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도 전부 밑줄.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이유도 신탁자는 갑은 언제든 뭐다?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자 을은 이러한 권리를 대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끝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259페이지 이어서 제3원칙 이어서 259페이지 방가루 6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1번 밑줄 세 번째 줄까지 밑줄.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으면서도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며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이전이익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대해서 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때 갑이 알면서 매매했다면은 을은 병한테는 뭐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누구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한테는 불법행위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말소등기 청구권 후 대의행사. 자, 두 번째까지 밑줄. 소유자가 불법행위가 되는 처분행위를 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런 사회질서에 반항해서 뭐다? 무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적극 가담했으면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뭐다? 무효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반환 청구해야 된다? 직접 달라갈 수 없고, 을은 병에게 직접 달라갈 수 없고, 뭐 해야 된다? 또, 갑도 병에게, 불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랄 수 없잖아요. 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뭐다?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다? 갑한테 되돌아오면은,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3원칙입니다. 제4원칙은
자,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됐잖아요. 소유자가 변동됐으면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이때부터 뭐다? 20년이 되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년 되죠. 1차 취득쇼가 완성되고 다시 뭐다? 20년인 거예요. 40년 되는 거죠. 이게 제4원칙입니다. 제4원칙. 이 제4원칙 이전에 우리 판례 한번 258페이지 취득쇼 기산점을 봅시다. 중간에 더보기에서 258페이지 더보기에서 취득쇼 기산점. 자, 1번 보면은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소유자 변동했으면 기산점을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기산점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자, 2번 봅시다.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밑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전부 세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 대판까지, 그 앞에까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변동됐잖아요. 그렇죠? 변동되면 이제 임의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임의대로 한다면은 기산점을 당겨서 취득쇼 완성이 소유권 취득 후로 되잖아요. 그럼 제2원칙이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취득쇼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일 때는 임의대로 이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제5원칙은 1차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1차 취득쇼 완성 후에, 자,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소유자가 변경된 겁니다. 이때 누구한테? 정한테. 병이 정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또다시 20년 되기 전에 또다시 뭐다? 소유자가 변경됐다면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 몇 원칙이에요, 이게? 2원칙이잖아요. 2원칙. 그쵸? 2원칙. 이때도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취득쇼가 완성된 후,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20년이 되기 전에 또 뭐다? 소유자가 변경됐다면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정이 알았다면은 취득쇼 완성을 저지시킬 수 있잖아. 알았다면. 근데 대체로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른 누구한테? 정한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5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쇼와 관련된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등기부 취득쇼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등기부 취득쇼부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